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법률 탐정 호기심 채널입니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더 지능화되고 노년층만 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법률 탐정 호기심 채널은 영상 후반부에는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 사례들 알려드릴게요. 검사라고 전화 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날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더 지능화되고 노년층만 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평범한 거실. 70대 김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김할머니 안경을 쓰고 핸드폰을 든다. 응. 모르는 번호네. 여보세요? 보이스피싱범이 김땡땡님 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준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땡땡 명의의 통장이 대규모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놀라면에 제가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 보이스피싱범은 피의자 김땡땡님 명의의 통장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통장에 있는 돈은 모두 압수될 예정입니다. 지금 즉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할머니 압수라니요.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해요? 보이스피싱범은 김할머니에게 지금부터 모든 통화를 녹음합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범죄 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인들은 김땡땡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까지 노리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두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 겁니다. 비밀번호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끊어야 합니다. 안전계좌라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나 경찰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겁에 질리도록 유도한 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돈을 인출하세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인들은 다른 사람, 특히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주위 만약 부모님이나 지인이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꼭 옆에서 잠깐만요. 일단 끊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길로 할머니는 결국 은행으로 향한다. 은행 창구 직원이 말을 건다. 할머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혹시 지금 받으신 돈 어디에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할머니야. 아니요. 그냥 손주 용돈 주려고요. 하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은행 직원이 뭐라 하면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결국 할머니는 큰 돈을 인출해 누군가에게 건네주게 되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위 분들이나 부모님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해요. 보이스피싱 직접 상담 예시입니다. 추후 김할머니 앱을 깔면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경찰관 네, 그 앱이 바로 할머님의 핸드폰을 해킹한 겁니다. 혹시 그 앱을 설치하기 전후에 은행 앱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건 없으신가요? 김할머니 아니요. 그런데 제 통화 기록을 다 가져갔는지 그 사람이 전화하는 타이밍에 꼭 딸한테 전화가 오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경찰관 맞습니다. 범인들은 악성 앱을 통해 전화와 문자를 가로챕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 앱 정보도 모두 빼갑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령회사 설립 보이스피싱 조직이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법인 계좌를 만듭니다. 법인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거래 한도가 크고 은행의 감시 시스템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명의 도용 심지어 택시기사나 평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속여 인감과 등본을 넘겨받아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수법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이 법인 계좌로 입금한 뒤 현금 인출책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돈이 법인 계좌를 거쳐가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특정 법인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경매법인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벌 유경 매법인이라는 가짜 회사를 만들고 취업 정보를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정상적인 경매 회사인 것처럼 홈페이지와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조작하여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구직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게 되어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세무서 사칭 국세청세무서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니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법인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의 사기를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인들은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활용하여 신뢰를 얻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 방법 5가지입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거나 반드시 확인 후 대응하세요.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 이체 요구 안 해요. 가족 관련 긴급 상황은 반드시 본인 또는 다른 가족에게 재확인이 필요해요. 의심되면 112금융감독원 1332로 바로 신고하세요.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절대 공유 금지입니다. 범인들은 기존의 검찰 사칭을 넘어 국정원, 금감원 등 신뢰도가 높은 국가기관을 사칭합니다. 그리고 구속이나 공범 같은 단어로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2단계에서 이성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국가기관도 이렇게 전화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로 설치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요? 이상 법률탐정 호기심 채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좋고 유익한 법률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